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주거 여건이 취약한 계층이 40만 가구가 넘는 경기도가 주거 복지 예산을 70%나 삭감했습니다. 노숙인을 비롯한 쪽방에서 생활하는 서민까지 주거 취약계층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달리는 라디오, 오늘은 눈 오는 날의 버스 7022번에 올랐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2부에는 대입 상담 코너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능 점수가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원서 접수가 시작될 텐데요. 정시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입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 있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베테랑 기자 유석현 앵커입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이 수도권에 집을 구해 사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주거 복지 예산을 70%나 삭감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 주거 취약계층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양근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기도 경우에 주거복지 예산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네,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총 10개 사업에 국비가 38억, 이제 경기도의 순수 자체 부담 예산은 86억 원으로 전체 총 규모가 124억 원 정도고요. 네. 여기 이제 시 군비에서 대응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 150억 원 정도 안팎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다는데 얼마나 삭감이 된 겁니까? 네, 우선 이제 국비를 보면 38억에서 18억 6천만 원으로 약 그 절반이 넘는 51%가 삭감이 됐고요. 예. 경기도 도비는 86억에서 23억 6천만 원으로 57억 4천만 원. 그러니까 거의 70% 가까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1% 정도가 줄었고요. 예. 이 정도 수준이라면 주거복지 정책이 전면적으로 후퇴한 것이고 사실상 경기도가 주거복지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원래 그 주거복지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주거복지라면은 그 무주택 서민, 그 다음에 농어촌에 있는 장애인들 주택을 그 수리해주는 사업이라 쪽방, 예. 빈다워스 거주자, 그리고 이제 자기 집을 가지고는 있지만 집이 낡고 오래돼서 여름철에는 냉방비 걱정, 또 겨울철에는 난방비 걱정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는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타상인계층,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골에 가면은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그 성면 슬레이트 지붕을 아직까지도 그 지붕에 이고 살아가는 저소득층들이 많거든요. 예. 이런 분들의 집을 수리해주거나 개조해줘서 최소한 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업들은 이제 보통 주거복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 우선은 그 주택을 매입해서 다시 무주택 서민들한테 싼값 전세로 전세 임대 사업이 있고요. 예. 또 이제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을 개량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기도 햇살 하우징 사업이 있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어촌의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그다음에 평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 예. 저소득층의 주택에 있는 옥내 급수관을 또 개량해주는 사업, 예. 취약계층의 지붕 개량 사업, 또 예. 급수 취약지 대부분이 이제 그 저소득층이 몰려 사는 도심의 노후주택가인데요. 예. 이런 곳에 대한 상수도 보급 사업, 또 경기도의 또 정책이기도 한 무한돌봄 사랑의 집 수리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구체적인 주거복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주택이 없거나 또는 살기가 쉽지 않은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그런 예산이 이제 70%나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많은 사업들이
사라졌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체 10개 사업 중에 절반인 5개 사업은 내년에는 아예 지금 없어지게 됐는데요. 네.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 15개 사업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그 무한돌봄 사랑의 집 수리 사업, 그다음에 노후주택에 사는 그 저소득층 집 수리 사업인 주거 현물 급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 그리고 5번째로 저소득층의 그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예.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지분 개발 사업, 이런 그 전체 사업 중에 절반이 네.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면서 지금 없어지게 됐죠. 그렇다면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게 온전한가요? 그냥 네, 계속, 나머지 사업들도 대폭 삭감이 됐는데요. 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햇살 하우징 사업을 비롯해서 그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매매 임대 사업, 예. 그다음에 성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 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 지원 사업, 그다음에 급수 취약지에 대한 상수도 보급 사업 등이 각각 그 분석을 해보면 44%에서 최대 70%까지가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경기도의 답변은 뭐 이렇습니다. 재정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실 그 경기도의 재정 위기, 지금의 재정 문란 상태는 지금 도지사를 맡고 있는 김문수 지사가 살림을 잘못해서 초래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경기도지사는 2선이나 하면서 지난 7년 동안 그 경기도정을 이끌어왔는데 어쨌든 네. 그 살림살이가 잘못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법관이 비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또 재정 상태가 안 좋을수록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서민들에 대한 그 복지 사업에 치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오히려 거꾸로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 재정 위기라고 하는 명분을 삼아가지고 가장 먼저 배려하고 보호할 대상인 서민들한테 오히려 더 그 재정 위기, 재정 폭탄을 지금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김문수 지사가 자신의 무능한 살림으로 해서 초래된 그 재정 문란과 재정 위기를 장애인과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한테 재정 폭탄 형태로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밖에 규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그 예산이 삭감되는 주거복지 사업 상당수가 네. 주거 취약계층의 수요는 적다. 뭐 이렇게 주장을 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는 사업의 경우에 관련된 주거 취약계층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그 경기도 자체적으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은 우선 최소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36만 8천 가구나 다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닐하우스, 판잣집, 고시원과 여인숙, 노숙인이나 또 불황인 시설 거주자 등을 합하면 경기도의 주거 취약계층은 그 전체 가구의 약 10% 정도에 달하는 40만 가구를 이미 넘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은 그 서민들이 그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내년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그런 해결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편성할 의지가 있다면 왜 처음부터 본 예산에 넣지 않았겠습니까? 예. 올해 본 예산에 있던 것을 전액 삭감해서 없애버리거나 또 70% 가까이 줄여놓고서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예. 최소한 내년도 본 예산에 올해 수준으로는 원상 회복시켜주는 것이 맞고요. 예. 제가 속해 있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삭감한 주거복지 사업을 모두 원상 회복을 시킬 예정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부동의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가 지난 9월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줄이고 주거복지 사업에 더 투자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네. 그렇게 되면 국비가 늘어나서 줄인 것은 아닌가요? 이것도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예. 조금 전에 수치로 분명히 밝혔듯이 다른 지역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는 국비가 38억에서 내년에 지금 18억 6천만 원으로 51%가 지금 삭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비가 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당장 네. 경기도의 주거복지 예산이 그렇게 70%나 줄어들면은 내년부터 주거 취약계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주거복지 예산은 굉장히 적은 수준이죠. 말하자면 쥐꼬리만한 수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예.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내년에 이 쥐꼬리만한 예산마저 대폭 삭감했으니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제 도비가 줄어든 만큼 이제 이것을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예산 부담이 네.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군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주거복지 사업이 크게 후퇴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무주택 서민들을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의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서민이나 또는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할 만한 어떤 후속 대책 없을까요? 예. 우선은 내년도 본예산에 주거복지 예산을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라도 원상 회복시켜주는 것이 시급하고요. 예.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 전체 8개 정도의 주거복지센터를 설립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동네 지역에 기초수급자나 타상인 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그 주거 취약 네. 실태와 수요를 파악해서 그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여기에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예. 바우처, 전세금 융자, 뒷수리 등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는데 예. 경기도도 예산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 그 정책을 집행하는 이런 구체적인 설계를 다시 해서 예. 제대로 된 주거복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근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자. 파도 소리가 눈 오는 건 전 좋아하고요. 그때는 저희 와이프랑 같이 데이트를 하고 싶네요. 눈 오면 뭐 예쁜 것도 좀 사러 다니고 싶고 그렇죠. 구경하러. 공원에서 여자친구 지금은 없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손잡고 걷고 싶어요. 눈이 올 때는 와야 되고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 겨울은 겨울 다 와봐야 좋은 거 아니야? 아 옛날 생각나서 그냥 눈 싸먹고 싶고 그렇지 뭐. 많이 눈 오면은 질퍽거려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왔으면 좋겠어요. 네, 길 위에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달리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봤는지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예, 많이 추워졌죠. 이제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유독 추웠고요. 또 눈도 조금 왔는데요. 눈 오면 어떤 기분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들으신 시민들처럼 뭐 동심이나 낭만 있으신 분들은 좋으실 거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눈 오는 걸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운전하시는 기사분들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눈 오는 날 버스 풍경에 대해서 7022번 기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만약에 내일 눈이 많이 온다는 뉴스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기사님들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아이고, 그런 마음이, 내일은 정말 눈이 올까. 엊그저께도 계속 눈 온다고 그랬는데, 새벽에 딱 일어나서 내가 몇 시에 일어났냐. 3번을 깼어, 자다가. 12시에 깨고, 2시에 깨고, 3시 반에 딱 깼더라. 우리 노선이 그 청와대 뒤쪽으로 이렇게 다니니까 그게 잠은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눈 온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 그 뭐 심적인 압박이 엄청. 긴장이 되죠. 잠을 못 자요. 우리가 시민의 발걸음이 되는 좀 버스를 하면서 안전하게 모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도 또 그런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신경 쓰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게 정신적으로 무척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직업이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게 맘먹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분들의 심적인 부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밤잠을 못 주무신다고 주무시다가 3번 정도 깼다고 하시기도 하고요. 또 눈 소식 들으면 체한다고도 하시고요. 아, 막연히 눈 오면 운전하기 힘드시겠다 생각은 했는데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담이 느껴졌습니다. 네, 앞서 기사분 얘기 들어보니까 버스가 고개도 넘어간다고요? 예, 7022번 난 코스가 몇 군데 있었는데요. 이 버스는 서울 구산동을 출발해서 불광동, 구기터널 지나서 부암동, 청운동 건너가고요. 광화문과 서울역을 지나서 다시 구산동으로 돌아가는 버스인데요. 네. 구기터널 지나고 부암동, 청운동 같은 경우 비탈길을 지나게 돼서 눈이 오면은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님한테 눈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거 없어요? 물어보니까요.
차 안에 삽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운행하다 말고 삽으로 눈을 치울 수는 없으니까 사용할 일은 거의 없다고 하고요. 네. 실제로 눈 오는 날 얼마나 어려운지 보통 때보다 얼마나 운전을 조심조심 하시는지 들어봤거든요. 기사님들 만나보시죠. 발에 눈이 묻어가지고 차에 올라올 때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조심스럽고 자동차 브레이크 밟으면 또 미끄러지는 현상이 있어서 속도도 줄여야 되고 또 승객이 안전하게 타려면은 좀 많이 또 기다려야 되고 내리는 거 여러 가지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아무래도 우산 쓰고 올라오니까 운행하는 데도 지장이 생기고 벌써 지장하는데 벌써 들어오면서 우산 접어야 되고 또 나가면서 피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벌써 시간 지연도 되고 그런 거죠. 아무래도 위험하죠. 또 차들이 나와서 자가용들이 앞에서도 이제 막 버벅대니까 대중교통은 시간 맞춰 가야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짜증도 나고 또 힘이 들죠. 인간이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인간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승객이 안전하게 자리에 앉을 수 있게끔 그리고 멘트를 합니다.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차가 정류장에 들어가서 멈췄을 때 하차하십시오. 네, 눈이 오면은 운전할 때도 위험하지만 차 내 안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군요. 네, 도로가 미끄러운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눈을 밟고 올라와서 그 눈이 차에서 녹아서 바닥이 많이 미끄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유독 넘어지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승객이 안전하게 자리에 앉는 거 또는 서 있더라도 이렇게 자리를 확실히 잡으시는 걸 본 다음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또 그게 여의치가 않다고 해요. 승객마다 어떤 분은 빨리 가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차 간격 벌어지면은 또 이제 타시면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배차 간격 조정이 많이 어렵다고 하시고요. 그래도 일단은 안전하게 이동하는 걸 아무래도 기상시에는 최우선으로 삼으신다고 합니다. 네, 기사분들뿐만 아니라 승객들도 눈이 오면 아주 불편하죠? 예, 저희도 눈 온다는 소식 들으면 뭐 아침, 저녁 출퇴근길 답답하죠? 승객들의 이야기도 들어봤거든요. 눈 오는 날 버스 타기 어떠신가요? 아니, 뭐 약간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기사님들이 워낙 운전을 잘 하시니까 버스는 그렇게 큰 사고 없잖아요. 그래서 버스 탈 때는 뭐 눈 와도 별로 걱정 없이 타요. 시내버스 눈 많이 올 때요? 자가용보다는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타긴 하는데 크니까 일단 버스는 크잖아요. 그럼 일단 나를 보호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그러니까 새벽에는 제설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갖고 그럴 경우에는 운전기사분들이 천천히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타고 다니는 버스, 주로 타고 다니는 버스는. 제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요. 경기도는 일단 제설 작업이 서울보다는 좀 느린 것 같고 평소에 오던 버스도 안 오거나 아니 배차가 늦어지거나 해서 불편이 많아요. 출근할 때 평소보다 30분 이상 일찍 나와도 버스가 잘 안 다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죠. 네, 서울하고요. 경기권이 제설 작업이 확실히 다르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들은 어느 정도 제설 작업에 대해서 그 속도나 과정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시는데요. 경기권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고요. 네. 또 버스에 대해 기사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 같았습니다. 예, 끝으로요. 눈이 오면 어딜 가고 싶은지 시민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지금까지 눈으로 인한 불편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눈이 오면 또 좋기도 하죠. 시민들 생각 함께 들으시면서 눈에 대한 행복한 추억도 떠올려 보세요. 대구에서 살았어요. 근데 대구가 그때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다. 내가 어릴 때는. 그때는 지금처럼 놀이기구가 없으니까 동네 애들하고 이제 모여가지고는 눈싸움하고 눈밭에 굴르고. 저는 눈이 오면 이제 예쁜 카페에 가서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따뜻한 코코아 마시면서 이렇게 눈 오는 거 구경하고 싶어요. 그냥 혼자도 좋고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이랑? 중3 때 친구들이랑 갔던 스케이트장 또 가고 싶어요. 사람 많았는데 친구들이랑 놀아서 재밌었어요. 눈 오면은 연애할 때 정동진 개발되기 전에 갔었는데 그때 첫눈 올 때 갔었거든요. 갔는데 첫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때 일기예보를 안 듣고 간 상태였는데 밤새 갔는데 새벽에 눈이 내리더라고요. 세상에. 아유,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아주 감회가 많겠군요. 박세리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차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송두리째 뒤바뀐다면 세상의 모든 차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기능이 숨겨져 있었다. 차로 대출을 받는 놀라운 기능.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타던 차 그대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거기다 입금까지 1시간. 신용대출보다 우대받는 오너드라이버 전용 대출.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1588-5330. 금리 8.9에서 19.9%, 연체금리 19에서 29%.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시각 자극에 대한 인간의 순간 반응은 0.2초에 불과하다. 제네시스, 인간의 순발력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뉴르푸르크링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각 자극에 대한 인간의 순간 반응은 0.2초에 불과하다. 제네시스, 인간의 순발력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뉴르푸르크링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병원비는 급한데 떼오르는 건 많고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서 경기도는 도움 먼저 드리는 무한돌봄을 시작했습니다. 뭘 물어보면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하니까. 그래서 무한돌봄은 한 곳에서 해결해드리는 원스톱 통합복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찾아가는 무한돌봄 센터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곁에 있겠습니다. 경기도민 곁으로 찾아가는 무한돌봄 센터. 상담 전화 031-120.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서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봐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에는 가재울고등학교 고영은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대입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 상담해 드립니다.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우수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할 시민평가단 100명을 모집합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받고 나이와 지역, 성별을 고려해서 100명을 추첨 선발합니다. 선발된 평가단은 다음 달 16일까지
1차 심사를 통과한 40개의 기업을 평가하게 되며 문화상품권 2만 원 상당의 평가료를 받게 됩니다. 수십억 원의 대출 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났다가 필리핀에서 검거된 폭력 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 씨가 오늘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6일 필리핀 북부 카지노에서 검거된 조 씨의 신병을 오늘 새벽 국내로 송환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 역삼동에서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면서 가짜 담보 서류로 44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경기도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는 난초재배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서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안에 자고 있던 66살 신모 씨가 숨졌습니다. 또 비닐하우스 2개 동 460여 제곱미터와 함께 안에 있던 난초 등이 타서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취객을 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이른바 퍽치기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7살 김모근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군 등은 지난달 30일 새벽 2시 반쯤 서울 면목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52살 조모 씨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 최근 한 달 동안 5차례에 걸쳐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라디오만 들으면 대학문이 열린다.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네, 내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비법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수능 성적이 발표됐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시 모집이 시작될 텐데 수능 등급별 점수로 지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대학 입시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오늘 가재울고등학교 고영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능 등급별 점수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죠. 국어 영역의 경우 올해는 조금 어려웠다는데 점수 어떻게 됐습니까? 네, 작년의 경우에 언어 1등급 점수가 125점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국어 A, B형으로 나눠지면서 A형이 128, 그다음 B형이 127로 좀 높아졌다는 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그 시험이 좀 어려워지면 표준점수가 좀 상향이 되고 쉬워지면 100분위가 상향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표준점수가 높은 걸로 봐서 작년보다는 확실히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학은 어떻습니까? 수학도 마찬가지로요. 수학도 평상시처럼 작년에도 뭐 수리 가나형과 올해 수학의 A, B형이 똑같긴 한데 사실은 그 수학의 변별력이라고 하는 게 거의 대학 입시를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문제는 이제 수학 B형과 수학 A형의 응시자 자체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작년보다는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영어의 경우에는 A형과 B형 난이도 차이가 나는데 등급 커트도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요. 특히 모든 이 수도권에 있는 거의 모든 대다수의 대학들이 영어 B형을 채택했기 때문에 좀 어려워진 그 영어 B형을 하느라고 학생들이 좀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요. 실제로 영어 A형과 B형의 그 만점 차이나 아니면 1등급 차이가 좀 나서 아마도 올해는 영어 B형이 많은 그 합격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 전년도와 대비해서 올해 수능 접수자 인원은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수능 인원이 좀 줄긴 했는데요. 그 줄은 인원이 재학생 감소율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졸업생들의 그 응시 비율이 작년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14,000명 정도가 줄어가지고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한 5만여 명 작년보다는 줄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뭐라 그럴까요? 그 영역별로 유형을 나누어서 수능을 치른 것과 관련해서 단순히 응시 지원자 수만 볼 게 아니라 영역별 또 유형별로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마다 자기들이
채택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요. 예. 나는 A라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내가 치르기를 국어 A, 수학 B, 영어 B를 채택했을 경우에 만일에 예. 국어 A를 치렀다 하더라도 그 대학이 국어 B형을 채택했다면 지원 자격이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영역별, 유형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예. 작년의 자료 자체가 올해 자료로 쓴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수능의 변수가 많은 만큼 좀 더 세부적으로 영역별로 지원자들의 등급이 어떻게 나올지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 먼저 국어 경우에 이제 국어 A형과 B형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국어 A형 응시자가요. 국어 A형 응시자가 과학탐구 응시자보다 증가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 예체능 응시자들이 국어 A형을 많이 선택해서 사실은 국어 B형 선택한 학생들은 주로 인문계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인문계 학생들이 인원이 많고 등급이 좋은 학생이 많으려면 숫자가 많아야 돼. 인원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그 예체능계 지원자들이 국어 A형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국어 A형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즉 의치안을 지원하고 있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지원하는 그런 응시 영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문계열 학생들이 국어 B형보다 국어 A형 응시자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이 국어는 적어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수학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학도 작년이랑 뭐 비슷하게 비율이 있긴 하지만요. 수학 B형 선택자들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수리 가나형 반영 대학들이요. 가형과 나형을 같이 반영하던 그런 대학들이 올해는 거의 다가 수학 B형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훨씬 그 대학 수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예상보다 수학 B형 지원자가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수학 B형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봐서 수학 B형이 아무래도 어려워서 A형 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았나. 그러나 대학은 B형을 채택한 대학들이 자연계에서는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도중에 문자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7434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 한의학과의 경우 서울에 있는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과의 지원 가능 점수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한의학과하고 지방에 있는 한의학과 좀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하다는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한의학과는 서울에서는 이제 경희대 한의학과 정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고요. 지방에도 한의학과는 한 7개 정도의 한의학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한의학과의 그 편차 자체가 성적 편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울에는 한의학과와 지방에는 한의학과 최하위 한의학과의 비율을 이렇게 보면 표준 점수 총점으로는요. 한 30 내지 40점 정도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그만큼 편차가 좀 있는 편이고요. 중위권 대학의 한의학과하고는 편차가 그렇게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10점 이내로 아마 좁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국어하고 이제 수학 경우에 알아봤는데 영어 경우에는 다른 과목과 달리 이번에 결실이 높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어는 전통적으로 결실이 높은 그런 영역입니다. 작년에도 결실이 제일 높았고요. 올해도 작년 결실이 약 8.16% 정도가 결실했는데 올해도 인원을 보니까 한 5만여 명이 결실을 해서요. 그 정도의 결실이 거의 비슷해 나타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B형보다 A형의 결실이 증가했습니다. 그 말은 확실히 영어가 학생들한테 주는 그 부담감이라는 게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보다 그 성적이 좀 안 좋은 학생들한테 부담을 많이 줘서 결실이 증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 당락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서는 영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각 대학마다 그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 영어 B형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대입을 앞두고 정시 전략 짜고 있습니다. 가재열고등학교 고용은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02-771국에-0945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우리 고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영어 이제 알아봤고 이번 수능은 성적보다 수능 최저학력 충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실제로 수시 전형에서 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불합격이고요. 예.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많았다는 것을 어제 그 설명할 때 많이 느꼈고요. 네. 표정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설명회 들으러. 그러니까 정시 설명회에 보면 보통 이게 밝은 표정의 부모님들이 많으셔야 돼요. 어제는 되게 심각한 표정이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시에서는 수능 최저하고는 관계없이 자기가 받은 성적을 갖고 가기 때문에 지원 전략 자체를 굉장히 잘 짜야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잘 짜야 될까요? 일단은요. 가나다 3개의 그 원서를 내야 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이제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진학판에서는요. 자기가 메이저 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주로 하는데 그것은 내가 꼭 가야 될 대학이 그 군에 있느냐를 먼저 따지는 거죠. 그래서 주로 가장 이제 많이 선택하는 경우가 이런 방식입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군이 자기가 가야 할 군이다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가군과 나군의 인원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가군과 나군에서 주 종목으로 안정 지원을 하나 하고요. 나머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도전적으로 한번 해본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도전적이면 거의 불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안정 지원과 적정 지원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세 군데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도중에 또 문자 들어왔습니다. 8512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번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 달라서 너무 헷갈립니다. 국어 영역 B 84점이고요. 수학은 A형을 받는데 97점입니다. 영어는 B형 90점, 사탐 45점, 과탐 47점이고 제2외국어는 38점입니다.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한양대 컴퓨터공학과는 어려울까요? 이런 질문 내용인데 대학별로 학과별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 다르죠? 엄청나게 다르죠. 그리고 대학별로도 다르지만 한 대학에서 자기 학과의 특성 때문에 A형과 B형을 번갈아 가면서 지정해놓은 그런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전형 요강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올해 최대의 관건일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수험생 보면은 수학 같은 경우엔 A형 97점을 받았는데 이성적으로 한양대 컴퓨터공학과를 원하는 모양인데 가능할까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 그 수학 A형을 봤다고 그러는데요. A형을 보게 되면 한양대 컴퓨터공학은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자연계이기 때문에 수학 B형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 이 학생이 수학 A형이 아니고 이게 수학 B형이라면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지원 자격은 충분히 되고요. 합격 가능성도 거의 반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학생은 지금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다른 대학 추천을 좀 해 주시죠. 한양대 이하의 수준의 대학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만일에 이 학생이 수학 A형이면 가능하지 않고요. 수학 B형일 경우에는 한양대 이하의 그 대학들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좀 실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수학이 굉장히 성적이 높게 나온 편이거든요. 다음 사연 또 보겠습니다. 5135번인데요. 국어 B형 92점, 수학 A형 76점, 영어 B형 94점입니다. 영문학과를 가고 싶은데요. 건국대나 세종대 커트라인은 어떻게 되나요? 딸이 갈 만한 영문학과 혹시 추천도 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내용입니다. 건대와 세종대 영문학과 커트라인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거 예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건대는 아주 중상위권 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대학이고요. 세종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커트라인을 논하기는 아직 분석이 덜 끝나기 그렇겠죠? 때문에 아직은 안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학생이 이 성적을 받았을 경우에요. 가장 핸디캡이 수학 A형이 76점이라는 성적이 핸디캡인데 올해 그 대입의 대서를 딱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학이 낮은 학생일수록 상위권 대학은
지원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항상 그 수학을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수학이 모든 대학에서 변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못해서 수학을 잘하면 좋은 대학을 가는데 다른 거 잘하고 수학을 잘못하면 하위권 대학을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건대는 힘들지만 세종대 정도는 도전 정도는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갈만한 영문학과 추천을 또 영문학과 같은 경우는요. 거의 그 수도권 또는 서울 지역에 그 중하위권 대학은 지원할 수 있는 그 영문학과에 그 뽑는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문과에서는 거의 뭐 영문학과가 없는 대학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도 상담을 통해서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2014 정시 전략에 대해서 가지열고등학교 고영훈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시 전략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1271번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수능 보는 날 감기에 걸려서 정말 수능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수시 최저 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수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입시는 또 올해와 많이 달라질 텐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 목표는 서울 중상위권 대학입니다. 지금 시간도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어차피 내년에 바뀌지만요.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의 뭐 재수생이 없는 해는 없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바뀐다고 하더라도 영어가 통합되는 거 외에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에서 수시에 4개, 정시에 2개 영역을 한다, 그 2개의 전형만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착실히 공부만 하고 있으면 충분히 대학 갈 기회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도 일단 정시로 지원은 가능한 거죠? 당연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2014 정시 전략에 대해서 가지열고등학교 고영훈 선생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의 탈출 전문가와 가장 완벽한 감옥의 대결. 나우유시미 제작진의 불가능한 플랜이 시작된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실베스터 스텔론. I'm gonna burn this place to the ground. 이스케이프 플랜 12월 5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이원 모델 김연아예요. 훈련으로 지칠 때마다 제게 에너지를 준 건 러브, 팬들의 사랑과 피플, 국민 여러분들의 파이팅이었어요. 그리고 그린,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원의 응원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지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풀 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김동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